네, 김상용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혼조세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AI를 둘러싼 이 회의론과 또 낙관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 흐름은 섹터별 자금 이동, 즉 로테이션 장세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됐지만 투자자들이 고평가 부담이 큰 기술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헬스케어, 정통 가치주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머크, 암젠, 존스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500포인트 넘게 올라서 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0.2% 가까이 내렸습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실적 전망을 낮춘 것이 AI 관련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대규모 매도한 소식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여파로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은 신장 전반에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에서 작은 악재에도 매물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다 가치주로 포트포리오를 조정하는 흐름이 보인 하루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AI 반도체 쪽 관련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또 밤사이에 고용 관련 이 데이터들도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 10월 예비치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 12월 FOMC 관련해서 동결 가능성은 여전하더라고요. 이게 고용에서의 배드 뉴스가 굿뉴스 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 11월 장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TP에서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급격한 악화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둔화 조짐이 분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ADP의 주간 고빈도 통계를 보면 10월 후반 들어 민간 기업들이 주간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앞서 월간 통계에서는 10월 4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증가분이 10월 초에 들어갈수록 고용 창출 속도가 빠르게 10월 후반에는 고용을 일반되게 유지하는데 면서 고용이 늘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늘고 있는가가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버티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최근 흐름은 이 속도가 뚜렷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현재 고용 증가 속도는 실업률을 상승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월 공식 고용 지표에서는 오히려 약 5만 개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시장의 기조 자체가 무너진 것, 힘이 빠지고 분명해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도 이 부분을 핵심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고용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높아지면 좋을 텐데 여전히 밤사이에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30%를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인플레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굿뉴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이제 셧다운이 끝나면 밀렸던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률이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진 않을까요? 네,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간 발표가 중단했던 주요 경제 지표로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9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는 셧다운 직전까지 끝나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10월 지표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통계청 조사에 물가와 고용 관련 자료를 제때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자 물가 등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예 발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발표도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10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가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10월의 고용 수치 지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무엇보다 연방 정부가 포함되면서 일시적인 고용 감소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주목할 지표는 여러분 특히 12월 5일 예정된 11월 고용 12월 FOMC 직전 공개될 11월 이 두 지표가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과 내년 경기 흐름 전망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1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11월 CPI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매크로 지표가 되겠네요. 이 통화 품질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여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